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단 당점에 드로우 볼을 만들 때 꼭 감속 리듬만 가지고 치라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닌 거죠. 가속 리듬도 감속 리듬만큼 많이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단 당점이라는 걸 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역진 회전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단 당점을 치는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두께를 통해서 분리를 좀 키우게 크게 나게 하기 위해서도 하단 당점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태의 공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도 하단 당점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역진 회전의 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공을 상상을 하시면서도 하단 당점을 치실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진 회전의 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공을 치시기 위해선 하단 당점을 가속 리듬으로 건드려 주셔야 이제 그게 이제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역진 회전이 많이 먹었다라는 건 이 공 자체의 운동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인 거죠. 근데 만약에 두꺼운 두께가 하나가 이런 장애물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맞는 그 순간 이제 충돌 때문에 힘을 다 뺏겨버리고 그 회전 자체는 얼마 없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혼자 굴러가고 공중에 떠서 역진 회전이 이렇게 공이 있다 그러면 걔야 계속 역진 회전이 이렇게 되겠죠. 공기의 마찰로 이 회전이 줄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있겠지만, 테이블 안의 환경이라는 건 역진 회전이 횡회전으로 변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전이라는 게 항상 영원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진 회전이라는 공의 회전 운동을 극대화시켜서 뭔가 원하는 공의 운동을 만들고 싶다면 가속 리듬을 써야 되지만, 그때 그 가속 리듬을 쓰는 환경은 전부 다 장애물이 작을 때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제 좋은 예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얇은 두께와 가속 리듬의 이 공략은 어울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1, 2적구가 이렇게 있고 내 공은 저 코너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4포인트를 치면 무회전으로 그냥 이렇게 치시면 코너에 서 있으니까 무회전 입반사로 이 코너를 돌아 나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좀 더 긴 형태로 돌아 나오겠죠. 아무래도 입사각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회전으로 치시면 이제 공이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4포인트를 우리가 치지만 이제 역진 회전을 이용을 해서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오던 이런 경로를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로우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곡구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가속 리듬을 이용을 하셔서 역진 회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쳐주신다면 이제 그런 공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이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칠 수 있겠지만 이건 극대화 시키는 걸 스트로크 감으로 잡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주 최대치로 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횡단 형식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극하단을 내가 가속 리듬의 최대 스피드로 끌어올리셔서 역시 동일한 4포인트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주신다면 이제 이렇게 횡단의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을 치실 때는 가속 리듬을 쓰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별 다른 요소와의 충돌 없이 두께가 좀 얇다거나 뭐 아니면 우리가 빈 쿠션을 쳐야 된다거나,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아무튼 3쿠션에서는 얇은 두께를 공략을 하실 때 하단 당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드로우가 강력한 드로우를 가진 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속 리듬을 사용을 하셔서 공략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이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섰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러면 대회전 치고 싶지만 대회전도 이 얇은 공략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키스 가능성이 많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공을 우리가 이제 드로우볼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공이 휘는 형태의 공략을 하시려면 최소한 우리가 코너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 노란 공이 안 걸리고 들어가는 코너 입사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노란 공이 걸리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란 공이 피해서 들어가는 코너점을 찾으셔야 되니까 지금 한 이 정도에선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뭡니까? 내가 이 공을 쳐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 코너를 가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이 입반사면 요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요렇게 갈 거 아닙니까? 요런 식으로. 근데 이 공을 이렇게 만들는, 이렇게 가야 될 공을 이렇게 만드는 만큼 우리가 뭐예요? 드로우볼이 휘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께는 어때요? 무조건 얇고, 그 상황에서 강력하게 드로우가 걸려 있는 공이 가면서 저기서 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가속 리듬을 가지고 아주 짧게, 우리가 얇은 두께를 보시지만 아주 짧게 여기서 가속 리듬을 이렇게 건드려 주셔야지만이 이제 이런 드로우볼이 걸려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 리듬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쓰는데, 가속 리듬을 쓰실 때는 항상 뭐와 만난다? 얇은 두께와 만난다. 아주 얇은 두께하고 만나는 게 유리하다. 좀 두꺼운 두께가 만나게 되면 우선 분리가 먼저기 때문에 그 두께에 따른 분리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두께와 만나게 되면 분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감속 리듬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편에서 제가 이제 끌어치기로 이렇게 치면서 이제 롱팔로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내 공에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감속 리듬이 끝난 다음에 다시 가속 리듬이 있는 것인 거죠. 두꺼운 두께와 만나게 되면 가속 리듬이 먼저 시작돼 갖고 드로우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감속 리듬이 먼저 있고 그 뒤에 가속 리듬을 더해 주는 거다. 얇은 두께와 만날 때만 가속 리듬으로 치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두시면 좀 편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뒤돌려치기가 있다. 그러면 두껍게 공략을 하시면 감속 리듬으로 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얇게 이런 식으로 치면서 내가 이걸 뒤돌려치기를 잡고 싶다. 그러면 뭐 회전이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단 당점을 주신 상태에서 얇은 두께 보시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가속 리듬으로 이렇게 치셔야 원 쿠션, 투 쿠션 사이에서 우리가 그 감속 리듬을 하단 당점을 건드려준 효과가 회전이 그대로 역진 회전이 살아있어서 원쿠션 반사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공을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속 리듬이라는 건 뭐예요? 두께를 이용해서 분리를 먼저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하단 당점을 이용하는 목적이 내가 하단 당점을 친 그 역진 회전이 계속 살아있어서 쿠션 반사 과정에서 내가 변화를 줄 거냐, 아니면 일족구하고 충돌 과정에서 내가 분리를 만들어내는, 목적하는 분리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하단 당점을 사용을 할 거냐, 이러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감속 리듬을 칠 건지 가속 리듬을 칠 건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다 더 많은 실전의 예들은 어차피 뭐 실크 기초에 활용해서 얼마든지 또 다루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속 리듬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찰구름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이 이런 식으로 섰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비껴치기 한계각을 지금 사실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상단 당점을 이용을 하셔서 밀어치기로도 칠 수가 있지만, 하단 당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단 당점을 건드렸을 때 공이 움직이는 진행 과정을 보면 역진 회전이 먼저 먹고 미끄러졌다가 구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그 구름은 테이블 바닥이 만들어준 이 전진 회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팔로우즈 오브 펠트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걸 이용을 하시면 이 마찰 과정에서 내가 역진 회전, 미끄러짐, 구름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사실 내 공이 속도를 많이 잃어버리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구름이 담겨 있는 내공이 만들어내는 충격의 양이 상당히 작겠죠. 우리가 상단 당점을 치시면 처음에 우리가 친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왜냐하면 전진회전이 가속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빠르게 와서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충격량이 엄청나게 커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이 전체 두께로 만났다 그러면야 뭐 상관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전체보다 얇게 만나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 최초의 분리각은 분리각 모델만큼씩은 튀어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튀어나간 다음에 또 바로 또 쿠션하고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형태의 비껴치기 공략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상단 당점을 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인해서 사실은 쿠션을 맞고 내공은 다 짧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단 당점을 이용하셔서 역진, 미끄러진 구름으로 가서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충돌이 작고 회전이 담긴 공이 가서 이제 공을 충분히 밀어내고 이렇게 밀어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뽑아져 나오는 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치실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단 당점을 치실 땐 여러분들이 정말 스피드라는 거, 스피드의 체계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주 세밀하게 감각적인 영역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단이라는 건 좀 쉽죠. 내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강력한 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중단이라는 건 밖으로 가고 얼만큼 우리가 또 거기다 스피드를 담아줘서 회전을 잘 주면 잘 잡아주느냐 이 문제만 있는 거고요. 근데 하단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하단 당점이라는 건 빠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또 그거보다 조금 느린 상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느린 걸 통해서 내가 비록 하단을 치지만 구름으로 만들어서 치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산각보다 훨씬 더 긴 형태의 비껴치기들은 전부 다 이런 마찰구름을 이용하실 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냥 그 자체로 여러분들 수지가 그냥 2단계 뭐 이 정도는 그냥 뻥뻥 뛰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치는 기본 공들이 되는 거니까요. 상대는 이거 계산해 봤더니 각이 없어 그래갖고 안 치는데 나는 그게 각이 남아서 칠 수 있는 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트로크 안에서 하나의 팩터로 존재하고 있는 스피드라는 팩터를 이용을 하시고 그 스피드라는 팩터를 당점과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공을 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공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밀어치기라는 걸 한다. 그러면 그 밀어치기하고 이 접목되어져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당점은 상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수지는 정체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내가 중단을 주고도 하단을 주고도 그냥 단순히 4구에서의 밀어치기가 아니라 3쿠션에서도 얼마든지 내 공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밀어치기가 가능하게끔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래야 내가 수지가 올라가는 게 된다. 이렇게 하셔야 이제 내 실력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공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고, 그쵸?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라는 건 결국엔 득점 확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공과 일족구의 충돌의 양이 많은 게 유리한 건지 적은 게 유리한 건지 단순히 두께의 차원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스피드의 차원에서 빠르면 충돌의 양은 큰 거고 그쵸? 느리면 충돌의 양은 작은 건데 이게 충돌이 너무 커서 내가 내 공의 진로에 영향을 받겠다. 근데 두께는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느리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적인 이 고민들이 스피드라는 하나의 팩터하고 연결이 돼서 그리고 그 스피드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리듬인 거죠. 스피드라는 건 일종의 리듬과 템포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하나의
리듬이 내가 가속이냐 감속이냐 등속이냐 이런 부분들의 리듬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템포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좀 하시다 보면 더 좋은 공들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세세한 예는 이 스피드와 관련돼서 사실 이제 쓸쿠의 기초에서는 지금 4편을 다룬 게 되는 건데 이제 아마 쓸기 활에서는 아마 한 몇 달을 다루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체 뭐 많은 공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쓸쿠의 기초에서 이제 선언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통해서 확인하고 익혀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또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